이렇게 중요한 학회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성별 특성에 관련된 반영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별 특성에 반영된 연구가 과연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바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너무 안 보이네요. 여성과 남성의 질병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쪽 파란색이 남성이 많이 걸리는 남성이 이렇게 위험한 질환이고요. 이 핑크색이 여성의 더 위험한 질환인데요. 파란색을 보면은 대부분 캔서들은 남성들이 더 치명적이고 또 지금 이 주황색 관련된 질환들이 오토이뮨, 그러니까 자가면역에 관련된 질환들인데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한테서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건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레쥬문이라든지 오티즘 같은 거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션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들이 남녀의 차이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냐라는 데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흔히 또 중요한 팩터이게 바로 섹스 호르몬하고 섹스 크로모솜이죠. 이 섹스 크로모솜과 섹스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기간, 장기의 기능이 나이에 따라서도 또 남성과 여성의 기능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고 뿐만 아니라 몰레큘러나 셀룰러의 기능 역시도 남성과 여성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듣기라든지 혹은 지금 하트 디지즈 그리고 카디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캔서, 특히 런 캔서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남성한테 더 치명적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알츠하이머라든지 또 시력 기능이라든지 신장 질환이라든지 또 근육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한테서 더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회색 판넬 같은 경우에 스트로크나 코그니션 또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나이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위험도가 각각 달라진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뇌 질환에서도 오티즘 같은 경우도 ADHD 이 왼쪽 판넬에 있는 게 남성한테 더 많이 발병되는 질환이고요. 오른쪽 판넬에 있는 게 여성한테 더 많이 발병되는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나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질문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첫 번째로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두 번째로 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차이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서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 성차에 대한 기존의 내용들, 연구들을 좀 더 보면 뇌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구조적인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뇌의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관찰한 논문이 왼쪽에 있는 논문인데요. 빨간색 부분이 남성과 여성의 뇌 구조적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보면은 피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시귤렛 자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포스트나탈 센트럴 자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올비탈 자이러스 영역이 여성과 남성의 구조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 딥브레인 영역 쪽으로 가면은 미드럴 세레블레 피덩크 영역이 빨간색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발달 과정 중에 여성과 남성의 뇌가 어떻게 발달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문인데요. 보면은 분홍색이 여성들의 발달 과정 10살에서 20살, 그러니까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의 각 뇌 영역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확인해 본 건데요.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브레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발달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미그달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아미그달라 같은 영역은 기존에 감정을 다루는 브레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감정을 다루는 브레인 영역이 남성, 여성이 청소년기 초반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가 발달 과정상에서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남성과 여성의 발달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결론적으로는 엔자이어티 같은 불안, 우울 같은 여성한테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몰레큘러 단계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파민 트랜스포터의 기능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양이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요. 바로 이 에스트로 사이클에 의해서 도파민의 조절이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에스트로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쭉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앞단계와 뒷단계에서 이 도파민 릴리즈의 시스템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바라는 뇌의 물질에 의해서 이 도파민의 양이 조절이 되는데 이 뒤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좀 높아지는 바로 이 시점에서는 이 가바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일반 이전 상태에 비해서 도파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논문이 있다라는 연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뇌의 MRI, 그러니까 유전자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뭐가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 차이가 어떤 질환과 혹은 어떤 상태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계속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메커니즘이나 서킷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같은 뇌 영역과 같은 어떤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적인 반응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같은 자극에 여성이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옥시토신이 많아지면 오히려 엔자이어티 불안 증상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옥시토신이 많아지면 오히려 사회성이 높아지는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자극에 각각 다른 브레인 영역이 같은 아웃풋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두려움, 감정에 대한 자극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아미그달라라는 브레인 영역이 자극을 받게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아미그달라 영역이 그 자극을 받아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자극 혹은 같은 물질에 의해서도 결론적으로 행동이 달라진다거나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연구들이 얼마나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현재까지 나온 논문들을 좀 확인해 봤어요. 이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께 아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성별 특성을 반영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제가 기존에 여태까지 나온 논문들이 과연 얼마나 성별 특성을 반영된 논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 결과 뉴로사이언스 영역은 지금 2017년 이 언저리 이후부터 상당히 이 성별 특성이 반영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보면 셀 바이올로지나 바이올로지 쪽에서는 성별 특성 반영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만 봤을 때 뇌과학이나 또 정신질환 이쪽이 성별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율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지금 페이퍼 수만으로는 뭐 1000편, 600편, 400편 정도 되는데 실은 한 해에 거의 수만 편의 논문이 나오고 그 중에 1000편 뭐 이 정도는 거의 뭐 1%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적은 양의 논문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에비던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보시면 빨간색이 저희 나라인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논문의 비율이 상당히 적은 걸 양이 상당히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 연구자분들께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네이처라든지 셀같이 저명학술지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특집포를 내고 이것들을 더 인식을 확산하고 연구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에 보시면은 그런 성별 특성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먼저 내가 하는 연구가 과연 성별에 따라서 뭔가 다를까? 혹은 성별에 따라서 어떤 다른 아웃풋 혹은 다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과연 이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데 성별에 맞춰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나 혹은 연구 설계 안에서도 성별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생명과 의생명 분야에서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든 세포 실험이든 인간 실험을 하는데 성별 특성을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AI를 연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여기 슬라이드가 몇 개 더 있는데 없어가지고요. 네, 일단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AI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으로 해볼게요. AI 연구를 할 때 성별 특성 반영하려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연구할 때 성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먼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이 전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일단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생물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성차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성차에 대한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느냐, 잘 보여주고 있느냐, 잘 대표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편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편향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편향이라 하면 여성과 남성이 다르기에 다름을 인지해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오티즘이라든지 또 심장질환이라든지 또 지노움에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혹은 HI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차가 있다라고 발표된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을 AI로 연구할 때 이 질환에 성차가 있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또 성차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꼬집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성차를 반영해서 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진단이나 효율적인 치료법을 저희가 찾게 되고 혹은 효율적인 어떤 연구 요소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연구 내용 혹은 효율적인 진단 방법, 효율적인 치료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AI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2024년에 AI와 머신러닝에 과연 이런 성별 특성이 반영된 연구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뷰한 페이퍼가 있어요. 120편의 페이퍼를 기존에 리뷰했는데 그 중에 48편만 젠더 바이어스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젠더 바이어스가 대부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젠더 바이어스가 뭐였냐면 바로 메일 미드 닥터라는 약간 사회적인 텀을 가진 이런 바이어스가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걸 밝혀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 이런 AI나 머신러닝에서의 좀 잘못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프리프로세싱이나 그러니까 진행 전에 혹은 진행 중에 혹은 포스트 프로세싱 중에 각각 해야 되는 일들을 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보면은 먼저 데이터를 적합한 데이터를 충분히 앉는 게 일단 이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싱 중에는 그러니까 adversarial debasing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공평한 방안을 찾는 걸 하고 있고요. 또 포스트 프로세싱 중에서는 이거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3가지 팩터를 포인트를 집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이 다음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 바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했느냐라는 건데요. 피드백을 받은 AI나 머신러닝은 120개 중에 8개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거 사용하는 사람도 여기에 편향이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저희가 윤리적이라든지 혹은 공평한 AI를 만드는데 조금 더 필요한 어떤 윤리적인 정책적인 문제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각각 어떤 필드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연구를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는 분들,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디텍션 하시는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피드백,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부분, 그리고 프레임워크 같은 이렇게 큰 에스펙트 안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먼저 이 데이터, 이 알고리즘이 성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것들을 모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중에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향을 줄이는데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줄이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계속 공유하면서 모든 AI가, 모든 머신러닝이 이런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윤리라든지 혹은 정책적이라든지 혹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AI에서도 성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AI를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내용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적인 전체 글로벌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연구 제안서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연구비 지원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비 지원의 증가함에 이어서 연구 성과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런 법적, 정책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NIH 같은 경우에는 Sex as a Biological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섹스라는 이 요소가 모든 생의 생명 분야 연구, 그러니까 척추동물 이상을 가지고 하는 의생명 분야의 연구에 꼭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CIHR에서 유사하게 섹스와 젠더 베이스드 어널리시스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런 법을 가지고 있고 법을 통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한국은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전 세계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비해서 하위에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10위에 있는데 또 심지어 차이나가 4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3위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저희 나라가 그래도 여러 가지 연구 능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이렇게 성과들이 좋지 않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외에 저희 지스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서요. 관련돼서 성별 특성 반영 연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